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이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쌓아올린 지구 최대 인공 구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네, 약 6,400km 규모의 만리장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훼손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찹쌀풀인데요. 석회석 가루에다가 찹쌀을 섞어 반죽한 다음에 벽돌 사이에 발라서 쌓아 올렸는데 그 효과가 시멘트처럼 좋다는군요. 건축물을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유지시켜준 찹쌀 접착제처럼 우리 척추도 오랜 시간 잘 쓰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봄 기온이 완연한 요즘 부쩍 많아진 야외 활동과 함께 척추 질환 환자도 늘어난다는 사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척추 건강을 살피는 오늘의 주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찬홍 병원장과 함께한다. 직립보행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힌 척추 질환. 한국인 7명 중 1명이 척추 질환 환자라고 할 정도니 국민 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척추관 협착증부터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척추관 협착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큰 증상은 잘 못 걸어갑니다. 한 정장도 이렇게 못 걸어가고 쉬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증상이 이제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증상은 아침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꼼짝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폐경이 지나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골절되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특한 증상이 이렇게 이불 속에서도 이렇게 뒤척일 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다가 움직이면 아픈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병과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사업차 대구를 찾은 중국인 수 샤오동 씨. 평소 고질병이던 허리 통증을 혹시나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병원 문을 두드렸다. 我这个腰椎盘脱出和椎管狭窄，一共有将近20年的这个时间了。最近1-2年比较厉害，那我这次来呢，这个比较厉害呢，就是腿痛、腰也痛，然后2条腿走路，都没有感觉，都不协调啊，走路有点像有点瘸子一样那种感觉，非常痛苦。 MRI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들. 쭈샤오동 씨는 이대로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허리로 귀국할 예정이다. MRI를 시행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한 부위가 아니고 4군데나 협착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4군데나 협착이 양쪽으로 이렇게 심해서 척추관이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넓히는 시술을 할 겁니다. 시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심각한 상태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아파하는 환자까지. 같은 척추 질환이라도 환자마다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치료 방향을 정할 때 항상 고민이 많다. 그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협착증과 디스크, 그다음 신경이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소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왼다리 통증이 아주 극심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치료 계획은 꼬리뼈로 레이저를 넣어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 유착된 신경을 레이저로 푸는 그런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증가하는 척추 질환 환자에 맞춰 약물부터 비수술 치료, 수술 등 치료법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환자들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부담은 적고 효과는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쪽 다리를 계속 꼬는 자세, 삐딱한 자세로 턱을 괴는 습관, 허리를 굽히고 장시간 일을 하는 생활, 평소 별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이 모여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척추 질환은 시간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면 이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 척추에 어떤 무리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전에 생긴 이유는 많이 쓰거나 잘못 쓰거나 이제 생기는데 제가 제 스마트폰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하철이나 이제 그 버스를 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죠. 영화를 뭐 보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든지 뭐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다 보면은 이제 제가 목을 과하게 쓰는 거죠. 일자목 이렇게 되는데 실제 저도 보면은 일자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거나 과하게 쓰면 척추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 환자들은 또 움직이면 더 아플까 싶어 아예 움직이기를 꺼리기도 한다. 이때 허리 근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요새 수술들은 큰 재활이 필요한 수술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사못을 넣거나 이런 큰 수술 한 개는 반드시 그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재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 나사를 넣으면 이제 근육이나 뼈가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고 재활해야 근육을 키우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재활치료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매년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찬홍 원장.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더 나은 치료를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척추관 협착증을 비수술로 치료하는 이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원인이 이제 그 다양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 이제 기구들도 지금 특허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퇴행성 디스크라고 있는데, 그 물렁뼈가 새카매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 옛날에는 그 인공 디스크를 사용했는데, 이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이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연구한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퇴행성 디스크를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그런데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몸의 준비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떨어진 근력과 유연성 때문에 자칫 무리하면 큰 탈이 나기가 쉬운데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는 허리 통증.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찬홍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허리 건강은 특별한 외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나 어떤 생활 습관이 허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요새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 고개 숙이시고 다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큰 일을 하셨지만 허리 건강하고 목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그 청소기를 미는 자세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면 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이제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가방을 옆으로 이렇게 메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네. 한쪽으로 나도 모르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가장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 타면 쩍벌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허리를 삐뚤스하게 지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그 압이 많이 가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만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뭐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비만이 되면 그게 디스크 압을 많이 증가시켜서 이런 자세들이 가장 안 좋은 자세들입니다. 네. 네. 병원장님께서도 자주 시술을 하시다 보면은 구부러진 자세를 취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병원장님께서는 자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해요. 예, 저도 이제 하루에 출근하면 이제 외래 보는 날은 하루 종일 네. 8시간 이상 앉아 있어서 외래 보고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시술할 때는 또 그 한 8시간씩 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허리 건강을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저는 그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실내 자전거를 꼭 타고 가능한 한 이제 계단 같은 건 저는 이렇게 뭐 올라갈 때나 이렇게 내려갈 때는 걷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주로 중년이나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미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은 몸에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허투루 여기면 안 될 허리 통증,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허점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허리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도 디스크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오늘 또 외래를 봤는데요. 네. 오시면서 자기는 이제 그분은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허리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허리만 아플 수도 있고 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제가 진료하신 분은 그 무릎 뒤에 오금이 땡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여러 병원 다니셨는데 허리 문제가 아니고 무릎 문제인데 그걸 다 놓치시고 또 허리만 검사를 MRI 비싼 검사하시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다리가 당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다리에 문제가 있어도 항상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배뇨 장애가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배뇨 장애도 생기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기가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기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협착증이 심하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당연히 이제 심하면은 이제 배뇨 장애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심각한 상태니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기에 치료 받으시는 게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배뇨 장애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리 통증 환자는 허리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야 한다. 맞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예. 허리가 건강하면 당연히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죠. 물론 이제 그 허리 치료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허리 디스크 심할 경우에는 하시면 압이 증가돼서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윗몸 일으키기 운동입니다.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절대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허리 통증 치료가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병원마다 알려주는 치료법도 다 다르거든요.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의견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의견 정리가 안 될까요? 예,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다발성 주요 질환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보면 척추 질환 환자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폐렴인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근 10년 만에 척추 질환이 1등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허리가 아프면은 자꾸 이렇게 뭐 사람 기가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이제 누구가 허리 아픈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된다. 니 빨리 병원 가봐라 네. 이야기하고 또 우습게 봤다가는 또 막 방금 말씀했듯이 대소면 장애 나타난다도 또 하시고 또 방치하면 이제 하지 마비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시간 지나면 낫는다. 수술할까 말까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가 하면 이제 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수술의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매우 만족은 7.8%밖에 안 되고 보통 불만족 이것들이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술을 해야 될 환자도 불구하고 수술을 자꾸 안 하게 되는 이런 게 생깁니다. 네. 왜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이게 우측 그림을 보면 여기 나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내 몸에 나사가 들어있으면 이제 큰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나사를 넣었는데도 통증 증상이 안 좋아지면 이거 그럼 어떻게 다 빼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되니까 설득 이렇게 수술을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아실처럼 이 미국 우측 그림은 미국의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네. 알수까지 있을 수 있지만 유명한 예. 운동 선수입니다. 그 타이거 타이거 우즈라고.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분은 대통령은 4번 수술하셨고 네. 이분은 3번을 수술했습니다. 뒤에 나사가 거의 흉추부터 요추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저분은 마지막까지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이분은 지금 열심히 재활도 잘해서 원래 또 우승도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을 볼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배우 박신양 씨가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병원을 찾았다가 네네. 긴급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 허리 통증과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는지, 또 이 질환이 수술로 이어지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허리 디스크 환자 추이입니다. 이건 2014년까지인데 2010년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한 200만 정도가 하고 그중에 여성이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7년, 16년 이렇게 통계를 봐도 계속 매년 이렇게 허리 중환부 탈출증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중에 남녀 비율 보면은 여성이 한 56% 정도로 조금 더 많은데 아마 가사일하고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지금 여기 50대 한창 일할 나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60대가 한 20% 정도 되고 40대가 17% 정도 되는데 요새 진료를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디스크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 20대, 10대도 한 1.5%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세를 이렇게 바로 안 하면 이렇게 탈출증이 생기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가 이렇게 그 50대 이상 척추 질환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협착증 환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50대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네네. 반면 디스크는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보통 50대 이상으로 되면 이렇게 척추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훨씬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얘도 같은 내용에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53% 협착증이 증가하고 네. 남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 정도가 협착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보다는 이렇게 협착증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척추 수술 현황에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 질문해 보면은 이제 많을까 적을까 이렇게 보면 대개는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척추 디스크 과잉 진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런 이제 수술이 많은 이유가 보면은 이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의 의료 기술들이 많이 도입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환자들이 많이 증가된 거고, 뭐 이거는 제가 조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술 유도 있는데 뭐 수술 유도까지는 아닐까 하고 어쨌든 이제 전체 국내 척추 수술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사례처럼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를 결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허리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의 증상부터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증상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싸움의 기술 이렇게 해서 제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했는데 네. 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죠. 상대의 기술을 알면 제가 다 이기는 거죠. 내가 네. 어떤 병을 알면 완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같은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이 이 두 가지로 옵니다. 허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그래서 대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그 추간판 탈출증을 보면 요게 이제 이제 수액입니다. 수액. 네. 그러니까 그 물렁물렁한 젤리 같은 거고 이 싸고 있는 말을 섬유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뚫고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가 눌려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MRI를 보면 요 회색 요게 그 이제 뼈고 요 흰색이 물렁뼈인데 요 물렁뼈가 새까맣게 퇴행성되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흰 게 신경입니다. 신경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개 제가 이제 그 증상을 보면 허리 아픈 분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거 다리 아픈 분도 계시고 발바닥까지 아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 중앙으로 나오느냐, 약간 옆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더 옆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통증이 다른 시간대에 찾아오는 건 질환 자체가 달라서일까요? 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밤에 밤늦게 이제 라면을 먹고 나면 얼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 추간판도 이렇게 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70%가. 그래서 밤 사이는 이게 커집니다. 커져서 아침에 되게 아픕니다. 근데 그 전이증이나 그다음에 이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밤에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 와서 언제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침에 많이 아픈지 아니면 저녁에 많이 아픈지만 뭐 확인해봐도
이제 어느 게 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0대 때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5, 60대에 가서는 악화가 되고 그 이후에는 보행거리가 조금씩 짧아지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활에 제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척추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50대 이후로 제가 더 많다 했는 이런 이제 척추 협착증입니다. 네. 이제 제가 외래에서부터 협착증을 하면 이게 뭐가 이게 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협착은 그게 아니고 우리 수도관으로 치면 수도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게 이제 신경 내려가는 구멍을 요걸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요 이렇게 동글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이 단면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것처럼 옆으로 보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이렇게 좁게 되는 거.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하얀 부분이 신경 부분이었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 찍어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물렁뼈 자리에 요 신경이 이렇게 새까맣게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이제 신경이 많이 좁아지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 두꺼워지는 상태가 돼서 이 구멍이 원래가 뭐 한 100mm 정도 되면 한 100mm가 안 되고 한 50mm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MRI 검사 말고 조영술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 척수액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끊겨서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네. 이런 경우는 대개는 협착증이라 우리가 진단하게 돼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주위에서 보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뭐 유모차 같은 거 밀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네. 그게 힘이 없어서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약간 숙이면 안 아파지니까 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보면 아 저분 협착증이다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쪽처럼 이렇게 바로를 펴면 그 신경이 그 협착된 부위가 더 좁아져서 이렇게 아파서 걷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 한 정거장을 못 걸어가시고 가다 쉬어야 돼 가다 쉬고 하는데 심한 분들은 아침에 싱크대에 서지를 못해요. 아파서 네. 이렇게 서기만 하면 이렇게 짚어야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대개는 자꾸 이렇게 앉으려고 하시죠. 이게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림에처럼 신발이 신는지 안 신는지 이제 전혀 모를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심한 분들은 신발이 이렇게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많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이제 허리 아픈 원인 중에 조금 이제 심한 상태인데 우리 척추뼈는 이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아파트로 치면 이 한 집이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걸 이제 어긋났는데 요걸 이제 전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진에도 이건 CT 사진인데 CT 사진을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휙 밀려졌죠, 그죠? 네네.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요새 수술하는 경우에 10명 수술하면 7, 8명이 이 전이증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증이 어떤 증상이 나느냐?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허리 아픈 증상, 다리 아픈 증상,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구부리면 또 아픈 증상. 그래서 전이증이 실제로는 이렇게 사진을 안 찍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증상이고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우리가 검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는데 이거는 꼭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 병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 디스크 내장증인데 여기 제가 찢어짐증 해놨죠. 이렇게 물렁뼈가 실제로 이제 여기 물렁뼈인데 여기 보면 하얀 거 점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그죠? 네. 여기 물렁뼈 여기 이제 섬유륜인데 끝에 이렇게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또 찢어졌고 이제 이거 찢어진 거를 그 디스크 내장증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 5분도 못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앉았다 설 때 굉장히 아픕니다. 허리를 못 펴고. 네.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꼼짝 못할 정도로 아파서 뭐 거의 119 타고 병원 올 정도로 있는데 이게 되게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물렁뼈가 찢어지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척추 질환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허리 라인이 조금 이상해서 측만증이라 생각하고 내원을 했다가 실제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추간판 탈출증이었다 이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디스크 문제만으로도 척추 측만증처럼 척추가 좀 휘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안 가르쳐도 신이 아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내가 스스로 몸을 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병원 가서 이거 뭐 골반 비틀어졌는데 이걸 다시 맞추면 다시 이렇게 삑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시면 다 돌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 자꾸 치료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앞서 몇 가지 사진으로 진단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는 척추가 참 복잡하게 생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수술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려면 이게 면밀하고 또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개는 이제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아니면 전이증이나 그 디스크 내장증이나 되게 안정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한 뭐 10명 중 7, 8명은. 문제는 여기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내가 수술해야 되나? 네. 아니면 비수술해야 되나? 아니면 뭐 또 뭐 침 맞아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듣는 소리입니다. 네. 보면 처음부터 수술하지 괜히 비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돈만 내버렸다 이거죠. 네.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수술하지 말고 비수술 먼저 해보고 수술하지 이런 분도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의사들은 우리가 이런 수술할까 비수술할까 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오시면은 무슨 검사들 많이 하는지 그 여기 오시면 네네. 뭐 피를 뭐 어떤 분들은 뭐 10cc, 20cc 왜 그리 많이 뽑나 하시는데 실제로 혈액 검사도 하고 이제 근전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체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이런 검사들을 CT, MRI 다 검사를 합니다. 이게 왜 검사를 하는가 하면 이분은 수술해서 좋아질 뿐인지 아니면 비수술해서 좋아질 뿐인지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검사했는 것, 그다음에 증상했는 거를 합쳐서 의사가 이제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기둥인 동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척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중력을 거스르며 서 있으니 나이를 먹을수록 척추가 달아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작년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작년 5월 달부터. 그 당시에 아플 때는 정말 머리도 못 감을 정도였어요. 그 미장원에 가서 머리 감고 샤워도 할 정도가 아니었고 그 정도로 많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많이 다녀서 한약방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었다는 최연숙 씨. 평소에도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약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었다. 디스크가 이거 찢어진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걸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찢어지면 그 찢어진 부위로 신경이나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통증이 정말로 심합니다. 막 이렇게 꼼짝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은 119 타고 올 정도는 이분도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단은 이제 그 디스크 내장증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는 그 찢어진 부위를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서 치료 후의 경과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증을 잡아야 하는 상황. 박찬홍 병원장은 현숙 씨가 첫 방문한 지 일주일 후 내시경과 레이저로 불필요한 신경을 제거하는 내시경 레이저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했다. 지금은 아픈 데가 없어요. 거의 살림 다 살고 일상생활을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예, 거의 뭐 시장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경산시장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아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요새는. 디스크 내장증은 주로 운동이나 집안일을 하며 쌓인 충격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주부는 물론 젊은 환자의 수도 많은 편.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리를 바로 세우고 행복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지금은 뭐 스트레칭하고 집에서 자전거 타고 많이 움직이는 편이지. 허리 아프니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정말. 정말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찾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잘못된 치료로 고생을 하시다가 뒤늦게 내원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제가 봐서는 이제 검사를 해서 제 아버님 친구인데 네. 오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80대 정도 되시니까 이제 수술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니까 결국 6개월 뒤에 이게 못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타시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기를 안 놓쳐야 되는데 꼭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또 어디 가서 하다가 혼자 뭐 다른 거 하시다가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그런 게 제일 안타깝고 또 반대로 진단이 이제 앞게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무릎이 문제인데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게 이쪽 다리가 아프다니까 계속 이제 그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허리 부분만 확인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무릎을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제 진단이 잘못되니까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수술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누구나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비수술적 치료는 일시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라서 결국 다시 재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인식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배우고 이제 미국 제가 이제 연수를 할 때 무렵에 또 이야기가 거의 줄이었습니다. 네. 그 신경 주사 맞으면 뼈 주사 맞으면 뭐 금방 또 원래대로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인 치료가 됩니다. 그게 약을 먹어도 우리 감기 이렇게 들었을 때 감기약 먹으면 낫듯이 우리가 치료를 잘하면 그 원인을 알고 치료를 적절히 하면 정확하게 치료가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비수술해서 안 되는데 그 수술해야 되는 분을 비수술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 반대로 수술을 할 필요 없는데 또 비수술도 충분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또 수술을 또 과하게 해서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재발되는 거 아니고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원인 치료가 반드시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별로 어떤 치료법이 맞을지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경우에 비수술을 선택하면 좋을지 좀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 사진인데 이게 두 사진을 보면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고 네. 네. 이분은 디스크가 조금 나왔죠, 그죠? 이거 보면 거의 뭐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네. 두 분 중에 누구를 수술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이분을 수술하고 이분 수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 이거 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수술해야 안 됩니까?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수술 안 해도 되고 이분은 이제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료할 때 환자들한테 쓰지 말란 말이 디스크 터졌다 하는 말. 네. 이렇게 터졌다 하면 무서우니까 내 터졌으니까 뭐 어떻게 금방 뭐 해둘라는데 실제로 터져야 오히려 덜 아픕니다. 우리가 여드름이 이렇게 터지면 안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 터지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논문 쓰는 것까지 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대개는 이렇게 이렇게 디스크 나오면 이렇게 스테로이드 보통 병원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대개는 이렇게 70~80%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제 간혹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는 분들 계세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낫는 게 아니고 아까 질문에처럼 증상만 좋아지고 그거는 이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여러 번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고 제가 이제 다른 약물로 해서 제가 우리 학회에서 이제 상 받은 논문인데 그 허리 디스크란 다리 통증에 경막계 주입한 약물의 효과를 비교해서 제가 트라마돌이나 이런 약제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스테로이드와 비교했는데 스테로이드를 안 써도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허리 디스크 있을 때 통증이 아플 수도 있지만 통증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약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약물도 이렇게 사용하면 그 증상에 맞게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아까 제가 앞전에 슬라이드 보처럼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되고 조금 튀어나온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냐? 그 이상한 거 아니냐 보면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보여준 사진인데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적게 튀어나오면은 수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진인데요. 요게 새까만 게 이제 물렁뼈고 요게 신경입니다. 여기 이제 신경이 이제 나가는 길목인데 여기 신경 눈이죠. 신경 눈. 모든 신경에는 그 신경 이제 절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이제 뇌로 치면 여기로 치면 뇌입니다. 뇌.
뇌 같은 곳인데 여기가 눌려지면 정말 아픈데 여기는 네. 통증을 뭐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아픈데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은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버틸만한데 이쪽 사진에 보면 이렇게 절이 다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 저게 많고 이게 적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뭘 해도 주사 치료해도 한 이틀 중에 아프다가 또 이틀 안 아프다가 또 아프고 이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비수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척추가 나와서 이게 물렁뼈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똑 떨어지면은 이게 조금 움직여져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증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치로 보면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모형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고 물렁뼈인데 물렁뼈가 요 신경인데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디스크가 요렇게만 나면 주로 아픈 데가 이제 여기 허리 부분이 아픕니다. 이렇게 나오면 약간 옆으로 가면은 허리하고 다리 하고 같이 나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 다리만 아프고 이쪽도 한쪽은 이제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주간 외공을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무슨 치료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튀어나온 걸 제거를 해야 되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하시는 게 훨씬 정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치료하고 뭘 하다 시간 다 보내고 마비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게 재발 하나 안 하나. 네. 한 13%에서 이렇게 5년 동안 해보니까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쓴 논문인데 이제 원래 이게 유명한 이제 SCI 논문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제가 연구를 했고 1,900명을 연구를 했고 10% 정도에서는 재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발하는 게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재발하는 게 아니고 성별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당뇨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고혈압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발하고는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이게 이렇게 넓은 사람은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렇게 넓게 튀어나온 사람은 재발을 적게 하는데 여기가 좁고 그다음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재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미리 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수술하고 조심하세요. 혹시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의 시술 치료도 이게 수술실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수술과 시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 시술과 수술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술하면은 간단하고 뭐 수술하면 어렵다 그게 아니고 두 군 다가 이제 근본 치료를 하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 갈 때 KTX도 탈 수 있고 SRT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것, 완벽한 걸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잘 안 하고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또 뭐냐 기회 얇으니까 의사한테 뭐 이거 좋다고 또 해달라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술하고 어떤 경우에 비수술하는 그것만 이렇게 확실히 구별 지으면 충분히 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5, 60대 허리 통증의 또 다리 통증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꼬부랑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수술보다는 시술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협착증은 저희가 대부분이 잘못 아는 게 이렇게 뭐가 눌려졌는 걸 협착증이라 아는데 그게 아니고 수도관으로 치면 수도관이 이게 좁아진 거 신경 이렇게 가는 구멍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진 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제 그 마비 증상이 있지만 잘 못 걸어가는 보행 장애가 가장 심한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근력 약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 저림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가 이렇게 보이면 정상으로 보이죠. 크게 그 흰게 신경 구멍인데 네. 예.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좁아졌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아주 심하죠, 이게.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이제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고 이거 두 개는 이거는 비수술해도 되고 이거는 수술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제 요게 제가 이제 논문 썼는 건데 이 척추관 협착증 심한 경우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는가? 무슨 말인가? 앞에 저는 아주 심하게 했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주사 치료를 했었습니다. 약물 주입해서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10명 중 7명은 주사 치료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 아까 제가 그 사진에 보여줬던 우측에 있는 가장 심한 경우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간혹
요 그림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새까만 게 조영제인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 조영제가 요 화살표처럼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막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협착증이 안 심해도 그 안에 유착이 되게 심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약을 아무리 주입해도 이렇게 뚫혀지지 않습니다. 협착증은 이제 이렇게 좁아졌는 거를 뚫는 작업이거든요. 뚫어야 되는데 안 뚫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보통 요새는 뭐 신경성형술 오셔가지고 신경성형술 해주세요 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건 제가 썼던 논문인데 신경척종 협착증 환자의 신경성형 효과인데 이것도 심한 사람, 안 심한 사람을 다 구별해서 해보니까 거의 뭐 6개월째에도 한 66%에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을 단 하는 조건은 뭔가 하면 앞에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경 나가는 구멍이 막혔는 경우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신경성형술을 하지만 이렇게 주사 치료의 앞에 이렇게 쉽게 치료되는 분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신경 나가는 이렇게 구멍이거든. 구멍입니다. 이쪽으로. 구멍인데 이 하얀 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이게 주간공이라는 곳이거든요. 신경이 제 몸으로 치면 이 몸이 이제 그 중앙이고 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막혀있는 경우를 주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이 이렇게 새까만 게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주간공 협착증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몸통이 이렇게 그 중심이 좁아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보니까 3개월째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사 치료에도 효과 없고 이렇게 막혔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경성형술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진 여기 정상인 같은데 요게 황색인대라는 것이거든요. 요게 신경이고 요 황색인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좀 두꺼워졌죠. 이렇게 황색인대가 이게 아주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 두꺼워졌는데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 그다음에 신경성형술 뭘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아까 질문했는 것처럼 비수술로 하면 임시밖에 안 되냐? 요거는 건 하면 임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 우리 사진을 보면 이 두꺼워졌는 거를 해결 안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병인데 그래서 요새는 그걸 어떻게 하냐? 경피적으로 황색인데 성형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졌는 요게 황색인대입니다. 요 두꺼워졌는 요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갓데타 같은 거 이런 거 집게를 넣어가지고 이걸 두꺼워졌는 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를 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제거를 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데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졌는 분들이 계속 또 다른 치료를 하시면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이 황색인대를 두꺼워졌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황색인대 성형술 같은 걸 하셔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주간 외공 그 허리 디스크처럼 주간 외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협착증 위치도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주사 맞고 자꾸 비수술로 하다 보면 임시밖에 안 되고 뭐 처음에 주사 맞을 때는 한 달 가다가 그다음에 주사 맞고는 뭐 일주일도 안 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러는 경우에도 또 우리가 의사들 입장에서 절대로 그 이제 시술 같은 거 안 하고 수술을 권하는 게 주간 외공 협착증이고. 네.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옆으로 본 허리뼈인데 이게 척추뼈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 뼈가 뒤로 이렇게 밀려졌죠. 이렇게 네.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흘려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척추 전방 전이지 동반 협착증인데 대개 이게 오신 분들이 내 병명이 뭔지 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이증도 있지만 마지막 병명은 이 협착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이증이 동반 협착증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척추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뼈가 이렇게 무너져 1단계, 2단계 많이 무너진 거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선풍기로 치면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개는 이제 그 2단계부터는 거의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저 심한 경우. 그런데 정상의 1단계, 2단계가 의사들이 실제로 되게 이제 그 챌린저를 도전을 받는 건데 제가 요 전이증 정도에 따라서 풍선 확장술을 해서 논문을 원래 작년에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아까 1단, 2단 정도에서 풍선 확장술을 해보니까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옳지 자꾸 이제 비수술하거나 아니면 주사 맞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술을 하시면은 그냥 깨끗이 낫는 병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졌지만 이렇게 바로 펴줄 수 있는 이렇게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셔야 될 분은 꼭 수술하시고 비수술하실 분은 비수술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인디케이션이 적응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게 신경 성형술과 그리고 풍선 확장술 이게 다 비슷한 치료 같은데 네. 어때요, 병원장님?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시술이죠? 예, 일단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풍선을 이제 부풀리는 게 풍선 확장술인데 대개는 되게 뭐 오신 분도 되게 많이 압니다. 풍선 네. 확장술 어떤 분은 풍선 확장술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주사 치료도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데 이거 네. 근데 이게 비용이 실제로 신경 성형술하고 풍선 확장술 비용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더 비싸서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또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신경 성형술 환자 하신 분하고 풍선 확장술 해보니까 실제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에 따라 맡기면 되신데 꼭 본인이 와서 막 우리 아들이 뭐 이 풍선 확장술 꼭 해야 된다고 하신데 그건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런데 네.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그 연구하시는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시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배드민턴, 스쿼시, 골프, 축구 등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운동 열풍이 또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몸짱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유독 늘어나는 질환도 있습니다. 점점 피로가 쌓여서 디스크가 변하는 디스크 내장증. 아까도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예, 디스크 내장증은 이게 이제 병 우리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건 찢어진 병입니다. 그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게 물렁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여기 하얀 거 보면 이렇게 찢어진 병인데 여기 이렇게 찢어집니다. 여기 찢어지면 여기서 그 새 신경하고 혈관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아픈데 이분들이 아플 때는 정말로 119를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이렇게 여기에 약물을 이렇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개 약물을 주입하면 어떻게 하면 약물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실로 찢어 보면 이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경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해도 절대로 이게 약물이 여기에 도달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해도 진짜 오래 가면 한두 시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수술로.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요 찢어진 부위를 요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 한 5분, 10분 만에 끝나는 작업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치료가 원인 치료가 끝납니다. 굳이 주사 맞고 뭐 할 필요가 없이 그 원인 치료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또 계속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이렇게 하시니까 시간 낭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논문을 써보니까 이것도 그 제가 치료하고 레이저 치료하고 난 뒤에 그 6달까지 해보니까 원래 아팠던 게 이게 점수가 이제 높으면 많이 아픈 겁니다. 7점인 분들이 거의 3.5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57점이라는 건 내가 이제 그기 뭐 빨래도 못 하고 그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가 이렇게 되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대개는 이렇게 낮아집니다. 23점으로.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은 치료 시간도 원래 안 걸리고 금방 끝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원인 치료를 안 하시고 자꾸 겁내서 자꾸 뭐 뼈주사 맞고 그다음에 그냥 안 되는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만 이제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비수술을 하실 분은 비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수술로 치료가 다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게 불필요한 자꾸 치료를 하니까 시간은 가고 자꾸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꼭 원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역도 레전드 장별한 선수 아시죠? 장별한 선수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강철 척추란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쉽게 탈이 나지 않는 건강한 척추를 만들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나이별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병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면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네네. 10대부터 이제 그 60대, 70대까지 되는데 10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뼈가 성장하는 시기 같이 있어서 이게 조금만 자세하게 비틀어지면 측만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있는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있는 경우에 또 거기 학부모님들은 그 학생들 그 집에 딸이나 아들을 이렇게 잘 봐서 이렇게 숙여보라 하면 이 한쪽이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면 그 측만증이 있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게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30대는 이제 척추가 특히 이제 물렁뼈가 거의 완성화돼서 퇴행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건강하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과격한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하고 뭐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물렁뼈에 그 압이 많이 가해지면 이렇게 탈출되는 증상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사업제가 되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협착증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사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노화가 이제 슬슬 진행이 이제 조금 되고 60대 이상이 되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지났는 나이가 되니까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 폐경이 오시면 꼭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을 검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 많이 보시 비타민 많이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엎드려 주무시는 자세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허리뼈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허리 굴곡이 변형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 할 때도 주의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혼신의 힘으로 카드나 도구를 바닥에 세게 내려칠 때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네, 생활 전반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허리 통증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찬웅 병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